안녕하십니까. 기획자산 양성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 토마토 투자 클럽 최배운 전문가입니다. 목요일 6시입니다. 배워야 한다, 산다 하는 시간이죠. 이 시간에, 이제 초보자들도 잘 듣고, 강의 듣고, 반복적으로 또, 듣고, 그 다음에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주식이 재밌어지고, 돈을 또 잃지 않는, 어떤 투자자로 자꾸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는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대학교를 주로 부모들이 자식을 대학교를 마치게 하는 이유는 돈을 많이 벌고 직장도 좋은데도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자식이 어느 정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즉 안 배워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본적인 소양을 갖춰주기 위해서 대학을 가르치는 거죠. 단순히 예를 들어서 무슨 식당을 하더라도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가의 전략을 다 짜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스스로 하고 어떤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정도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소양을 갖춰야 되겠죠. 기본적인 소양.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로 가치 평가는 기본이고요. 나는 가치 평가를 못 한다면 손절하지 않아도 되는 진짜 많이 갈 주식 어떤 건가? 그럼 가글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죠. 투자 대가들을 통해서 배워서 아무것도 몰라도 나는 우직함, 정말 한번 사면 끝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능력, 그것만 있어도 돈은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정보도 아닌 정보도 많지만 좋은 정보도 많고요. 여러 가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중요한 투자에 대해서 엄청 큰 돈을 벌 수 있는 많은 얘기를 내가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춰야 되는 거죠. 다 공부를 해야만 주식에 대해서 다양한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알아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린 나이뿐만 아니라 나이 들어 은퇴하신 분들도 대다수 이제 공부를 하라 그러면 차트 공부, 재무제표 공부 이런 거 하면 머리 아프고 내가 평생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안 했는데 지금 주식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나. 공부한다고 돈이 확실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안 하고 대충, 도박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것을 스스로 파악해야 되는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자금 성향도 파악하고, 다 파악하고 나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성격도 보고, 돈의 자금 규모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결론을 내서 그 분야로 계속 우직하게 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습관적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성공 투자 습관을 잘 만들면 쉽게 돈은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투자 습관을 성공하는 투자자로 만들어주는 투자 대가들은 어떤 습관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인드, 생각을 갖고 주식을 하고 있는지 그런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생각보다 돈 버는 것은 쉽습니다. 주식 투자는 인생 역전, 큰 돈에 대한 것은 돈 벌기 가장 빠른 방법이 주식이고요. 또 돈 버는 가장 쉬운 방법도 주식이에요. 대신에 전제 조건이 있죠. 내가 도박 심리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주식의 생리, 가장 근본적인 생리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생리를 알고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는 어떤 방법 중에서는 결국은 철학화, 습관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지난번에 왜 주식 투자 실패하는 거 다 알려드렸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투자 대가들 투자 습관, 과연 어떤 습관을 주로 갖고 있고 투자 대가들은 어느 정도의 마인드로 어떤 생각으로 주식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좀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 대가들이 예를 들어서 워런 버핏이 장기 투자라 그러면 10년 동안 보유할 생각이 없다면 한 주도 사지도 말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대다수 사람들은 주식 어떻게 10년을 갖고 있어? 10년 뒤에 사가지고 몇 년 있다가 손해 많이 날 수도 있고 손해나고 손절한 경험도 많고 그런데 그럼 돈을 벌어서 써야지. 돈을 10년 뒤에 팔아가지고 돈 많이 벌면 뭐 하냐고. 난 벌써 나이가 다 들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계속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10년 뒤를까지 보고 주식하라는 얘기인데, 그러려면
미래를 어느 정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식은 잃지 않는 거다. 그런 걸 이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투자 대가 투자 습관인데요. 투자 대가들의 세계에서 가장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거의 돈이 없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시작해서 번 사람은 워런 버핏입니다. 그래서 워런 버핏은 포버스의 2003년도 기준으로 재산 순위를 보면 부자 순위로 보면 2등이죠. 근데 나머지 예를 들어서 뭐 사우디 왕족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 온라인 그룹의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에 분들 유산으로 전부 다 돈을 번 사람들 유산 받아가 부모부터 상속을 받아가지고 돈이 많은 거죠. 이것은 자수성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외시켜야 되는 거죠. 사실은 부자인데 그래서 실제로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누군가 그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그 어떤 투자의 비법을 따르면 되는 거죠. 그 자수성가 워런 버핏이고요. 그 다음에 조지 소로스입니다. 이 둘이는 성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현재 워런 버핏은 버커시 해서웨이, 미국에, 지금 시가총액 한 10등 안에 들어있을 텐데요. 버커시 해서웨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기 회사죠. 대주주인데, 회사를 운영하니까 그 시가총액 자기 재산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조지 소로스 컨텀 펀드를 운영하고 있고, 미국의 사모펀드 회사입니다. 펀드 회사고요. 그럼 이 둘이는 성향이 워런 버핏은 계속 장기 투자를 주식 소수 장기 투자를 하고 조지 소로스는 투자를 장기도 하면서 해지도 하고 같이 다 합니다. 펀드를 컨텀 펀드도 운영하고 펀드 운영하는 회사죠. 그러면서 거의 경리적인 수익률을 올린 분이죠. 그래서 이 두 분은 좀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도 보시면 2003년도 기준이니까 지금 23년도 4월 말이니까 한 20년 된 거죠. 20년 정도 뒤에 보시면 워런 버핏은 그때 자산이 30억 달러가 됐는데 지금은 1136억 달러죠. 이게 한 15조 가까이 되죠. 15조 원 정도, 15조 정도 되죠. 무일푼에서 15조의 돈을 일고 있는데 지금 워런 버핏이 한 90대죠. 그러니까 주식을 한 80년 정도 한 거예요. 주식만 하고 살아온 거죠. 돈을 많이 벌어서 돈 많이 있으니까 주식 안 해도 돼요. 그럼 놀면 되겠죠. 이따가 나옵니다. 주식을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식을 그 일이 사랑하니까 계속 하는 거죠. 일이니까 하는 것처럼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평생 하고 와 있고, 그래서 보시면, 30억 달러에서 1136억 달러고, 조지소는 7억 달러에서 86억 달러죠. 그러면, 20년간 수익률을 보면 연평균 수익률점 20년간 수익률 이렇게 40배 정도 왔죠. 그죠? 30에 300달러면 10배니까 40배 정도 올랐고요. 이쪽은 12배 정도 이렇게 벌었습니다. 20년간. 그러면 워런 버핏은 20년간 이렇게 40배를 벌었으니까 1년에 거의 2배를 번 거죠. 평균적으로. 단순 까지면 1년에 2배씩. 그때 30억 달러를 가지고 1년에 2배씩 늘어난 거예요. 엄청나게 버는 거죠. 그 결국은, 여기, 소로스는 1년간 0.6배 정도 늘리고, 워런 버핏은 2배씩. 근데 워런 버핏은 해지를 하지 않고 사기만 사는 거죠. 그리고 조지 소로스는 해지도 하고 여러 가지 시장을 방어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보면 물론 이제 워런 버핏이 한 10몇 년 빠릅니다. 앞서 있었기 때문에 수익률이 훨씬 더 복리는 훨씬 더 크겠지만 소로스도 조지 소로스도 엄청난 수익률 짧은 기간에 워런 버핏 더 짧은 기간에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 5대 투자가 중에 자수성가한 2명이 주식 투자의 대가라죠. 이 2명의 두 분의 대가들의 투자 비법을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물론 워런 버핏도 그렇고 조지 소로스도 그렇고 재무제표뿐만 별별 거 다 압니다. 모든 걸 다 알 정도예요. 그죠? 그래도 매매를 하지 않잖아요. 거의. 워런 버핏은 코카콜라를 1988년도에 샀는데 그때 2달러 정도 했습니다. 2달러 정도 한 것을 사가지고 지금은 뭐 60달러대 되니까
그러면 30배대밖에 안 되죠. 수익률이 한 88년 그냥 한 30년, 35년 됐잖아요. 35년 돼 한 30배 대 되니까 35배, 30몇 배. 그러면 1년에 한 배밖에 안 되잖아요, 수익률이. 코카콜라 수익률이. 근데 코카콜라를 배당받은 거 계속 재투자하고 또 돈 생길 때 더 샀기 때문에 실제로 보이는, 장부에 보이는 수익률은 뭐 100%, 200%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계속 돈이 더 생기면 더 샀으니까. 올랐을 때 사고 밑에 사고 사기만 샀으니까. 물론 좀 몇 년 전에 18년도인가요? 한 1% 정도 지분 팔았다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30 몇 년 동안 30배를 내면 1년에 한 배예요. 자,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워런 버핏이 수익률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수익률이 엄청나게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수익률이 좋진 않아요. 물론 좋은 거예요. 좋은데 꾸준하게 좋았다는 거죠. 워런 버핏 오마하의 현인이라 그래서 여기 워런 버핏 회사가 있으면 거기에서 시골인데 그 워런 버핏을 찾아서 연례 회의하면 그걸로 보고서 할 때 와서 축제처럼 주주들이 단 주식 한 주만 갖고 있어도 와서 이 사람의 투자 비법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노동자들은 대다수 많은 노동자들은 돈 벌어서 뭐 몇백만 하니까 한 주에 이 워런 버핏이 운영하는 대주고 있는 버크셔 해서의 주식 한 주를 사는 게 꿈이자 목표인 사람도 많습니다. 그 정도로 존경을 받는 인물이고 그래서 이 투자 비법을 지금도 50년대부터 시작했지만 지금도 1920년대부터 주식을 했죠. 이분들은. 그래도 지금도 그 비법이 통하는 거죠. 왜 그럴까? 지금은 등락도 심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사고 어디가 팔고 다시 밑에 사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시스템적으로 시스템 트레이닝도 많이 하고 기계가 막 프로그램 매매를 하니까 옛날엔 그런 게 없었으니까 프로그램 자체도 없고 컴퓨터도 없을 때니까 좋은 걸 내가 정보를 해서 해도 되는데 지금은 그럴까? 그런데 그게 아니죠. 세상이 아무리 흘러도 돈에 대한 사람의 심리, 마인드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한은 100년 전이나 지금 반복됩니다. 그 반복되는 역사를 내가 이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번에는 안 그럴 거다. 늘 그럽니다. 왜? IMF도 오고 미국이 금융위기도 오고 다 망하고 그래도 작년에도 뭐 난리가 나고 그랬죠. 1년 만에 금리를 그렇게나 올려서 그런 경우 잘 없었는데도 이번에는 다를 거다. 이번에는 주식이 이렇게 위기에서 하면 안 올라가기 때문에 지가 나오면 또 올라가 있어요. 그죠? 이게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늘 반복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투자의 대가들을 따라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여기서 보면 또 1956년도 $1,000를 가지고 1,000달러면 지금 뭐 $1 1,000원이라면 100만 원 가지고 2,538만 9,750억 달러를 만들어요. 이게 300배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300배 정도 되는데 46년간 300배의 돈을 버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한 배를 벌면 46년간 1년에 한 배 벌면 46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복리의 개념으로 계속 벌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수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연평균 복리 수익률이 24.7%입니다. 그리고 조지 소로스는 헝가리 출신들이 이제 철학자도 많고 주식 대가도 많아요. 헝가리가 아주 이제 철학도 그렇지만 거기에 유명한 뭐 여러 가지 투자 대가들도 많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면 소로스도 $1,000가 514만 달러 됐으니까 물론 이분은 69년부터니까 50년도 더 뒤에죠. 그죠? 그래도 200배 정도고요. 여기 300배 정도 이렇게 올렸어요. 엄청난 수익률 올리고 있는 거죠. 2022년 그중 손실을 본 연도수가 2000년도 한 번밖에 없고 소로스는 4번밖에 없었고요. 근데 지수보다 여기 주식을 이렇게 보는데 지수보다도 거의 지수에 대비해서도 엄청나게 큰 돈을 많이 번 거죠. 지수에 비해서 300배 정도. 지수의 300배네요. 지수의 300배를 넘고 200배를 지수에 버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S&P 500 지수를 아무리 해도 펀드들은 지수가 조금 버니까 이 수익률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이 두 명은
또 복리로 계속 돈을 계속 버니까 커지니까 더 기하가 없어지고 그러죠. 코로나 전에는 한 10년간 워런 버핏 회수의 주식에 그 주식은 한 2% 정도밖에 수익률이 안 나왔거든요. 평균 2%. 그런데 뭐 1000조가 2%면 얼마예요, 그죠? 그러니까 500조가 2%면 얼마예요? 엄청난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은 돈 수익률이 적어도 그게 계속 굴러가는 거죠. 계속 손해가 없이 계속 굴러가니까 엄청난 복리 효과가 나와서 이렇게 수백 배, 지수보다도 수백 배 이상의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투자법을 투자 대가들 늘 습관적으로 늘 했다는 거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보고 우리도 습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명의 투자 대가들은 소로스와 버핏과 소로스의 생각, 시장 속성에 대한 생각은 투자의 초점은 예상된 수익이 있지 않다. 우리는 늘 주식을 사면 몇 프로 수익 날 것 같다. 20% 묶어 놔야지 아니면 몇 배 날 것 같아요. 얼마 갈 것 같아요. 목표가가 저기까지 갈까? 손해 났으면 내 가게까지 갈 수 있을까요? 본전 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 빠져나와야 될까요? 이런 악재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계속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들은 예상 수익에 있지 않고 단순히 돈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 위대한 기업들, 끊임없이 좋아지는 기업들, 그 위대한 기업을 사서, 그 다음에 내가 얼마의 돈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돈을 넣어서 사서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확실하게 뭐 팔아야 될 이유가 있으면 그때 파는 거고, 안 그러면 작은 시세에 연연하지 않고 가고, 돈을 많이 벌면 빨리 벌어서 돈을 빨리 쓴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워런 버핏에서 엄청난 봉사를 사회에 공헌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럼 돈을 벌어서 본인의 급여도 많이 파는데 그 급여도 거의 안 쓰고 계속 투자를 해주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서 계속 또 봉사도 하고 그 자체가 일인 거죠. 돈을 버는 일이 많이 버는 게 어떤 목적이보다도 난 정석적인 나의 투자 철학 하에 투자를 하고 또 이렇게 결과로 나오면 팔고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리고 기본적인 전제 조건 두 명 다 복리가 되려니까 돈을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것에 비중을 두고 있는 거죠. 우리는 수익률을 쫓아가기 때문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되는 거죠. 중소형주는 테마주들은 들어가자마자 어떨 때 상한가도 가니까 그러면 잘 잡으면 한 번만 잘 잡으면 돈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한 번만 또 잘못하면 돈 잃는 거죠. 그러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거죠. 많이 벌려고 들어가서 또 많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 테마주 같으면. 그러면 그게 벌었다 깨먹었다 벌었다 깨먹었다 반복됐는데 나는 벌게만 벌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도박하는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타짜도 항상 잘 벌었으니까 타짜도 평생 그걸로 직업적으로 돈을 벌어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타짜도 잃잖아요. 그죠? 영원하진 않다는 거죠. 도박은.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수익보다도 안전하면서도 나한테 큰 돈을 갖다 줄 수 있는 게 뭘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안전하면서도 내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주식이니까 그러면 내가 굳이 그걸 여러 종목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한 종목 사면 되는 거죠. 그 적거 분산시키지 않는다. 큰 돈을 번 투자 대가들 어떤 경우 누구도 분산 투자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100억 있다면 100억 중에 몇십 개 이렇게 몇십억씩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업종이 다른 거를 이렇게 같은 업종 내에서 같이 분산한다든지 잘 모르니까 이것도 찔러보고 저것도 찔러보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죠. 모르면 손대지 않는 거죠. 모르는 거 아예 안 하는 건데 우리가 분산 투자를 잘못 배운 거죠. 개인 투자자가 분산 투자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모르면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100% 확신이 들어도 주식은 깨질 수 있는데 최소한 70% 80% 이상 확신이 들면 그래도 한 종목 50% 산다든지 리스크가 없을 때 기다렸다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하지 않고 지금 예를 들어서 2016년도부터 15년도 8월 달부터 전기차 수혜주, 배터리 수혜주들은, 소재주들은 갑자기 15년도 8월부터 그 다음에 2월까지인가, 그 다음에 초까지인가, 1월까지 3배씩 올라갔습니다. 다. 5천짜리가 15,000원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18,000가 다시 빠졌습니다. 30%. 17년, 16년도에 계속 빠져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16년 말, 17년 초에 전부 다 빠져 있었습니다. 반타작돼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17년도 폭등해버렸죠. 거기서 3, 4배. 3, 4배 폭등하고 나서 5천짜리가 전부 다 10배 갔습니다. 5만원, 4만원. 10배 간 상태에서 다시 반타작됩니다. 19년도까지. 그러면 나는 그걸 분산 투자했다 하더라도 장도 나쁘니까 전기차 사고 다른 거 사고 자동차주 사고 뭐 화학주 사고 이렇게 해봤자 다 손해난 거죠.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 기다렸다가 많이 빠졌을 때나 아니면 사고 싶은 주식을 그때 왕창 다 한 종목을 샀다면 지금 엄청난 돈을 벌었겠죠. 위기 때. 그래서 분산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업을 잘 알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무리하게 하지 않는 거, 자기 자신의 손에 넣을 수 있는 만큼만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돈이 없을 때 나는 거리에 놨는다. 그러면 그 주식 그걸로는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급하다고. 예를 들어서 나는 요 돈 가지고 한 번 딱 불려서 큰 돈 써야 되니까 빨리 불려가지고 거기가 쓰겠다고 돈이 들어오면 만약에 안 되면 실패하면 그것도 자체도 아예 못 하는데 그런데 그걸 잠깐 합니다. 이것은 안 되는 거죠. 투자라는 게. 그러면 위험하게 이러면 끝나는데 잃지 않는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주를 들어가는 거죠. 사람들이. 이건 이번엔 확실해. 그래서 올인했다가 거의 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다. 그 다음에 시장이나 경제 전망에 대한 예측 능력과 투자 성공에 연관이 없다. 그러면 투자 대가들은 전부 다 전망을 잘하고 종합 주가수도 잘 맞추고 시장을 다 맞추고 그랬을까요? 피터 린치가 연간 38%씩 엄청난 수익을 낸 투자 대가인데 미국 시장이 9번을 폭락했습니다. 그런데 9번을 폭락한 걸 맞춘 적이 없습니다. 두 번밖인가. 7번을 못 맞췄죠. 그래도 돈 버는 건 진짜. 그러면 7번을 피할 수 9번 중에 9번을 다 피했었으면 폭락하기 전에 팔고 다시 폭락해서 다시 사든지 그러면 되는데 한 번도 폭락하기 전에 팔아가지고 폭락을 피하고 그런 적도 없고 나는 아무리 내려가도 팔아야 되지 않을 주식을 산 거죠. 그럼 당연히 폭락하기 전에 있던 가격보다 평가 금액이 폭락했을 때 위기가 세계가 망했을 때 거의 망한다 그랬을 때 다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도 팔지 않은 거죠. 왜? 팔아야 될 이유 잠시 내 주식은 앞으로 계속 성장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다시 위기가 끝나니까 오히려 더 빨리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많이 한 3배씩 5배 이렇게 났을 때 판 거죠. 그럼 돈이 일단 먹고 나온 상태에 또 다시 그런 주식이 있으면 또 사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평균 수익이 엄청난 수익을 낸 거죠. 시장을 예측해서 버는 게 아니라 위기, 폭락장을 피해야만 내가 번다는 대다수 투자자들은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늘 전문가님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나쁘다 그러는데 앞으로 5월달 또 폭락할 건데 내려갈 거냐 올라갈 거냐 이걸 계속 물어봐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정확히 알면 5월달에 급락한다면 4월 말에 다 팔아가 현금 갖고 있다가 5월에 급락해서 딱 사고 그걸 반복하면 손해 안 나고 늘 이익만 하고 나온다면 워런 버핏 수익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리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걸 계속 내가 하겠다고 계속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물론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부터는 마음의 습관 구조가 구조적으로 왜 그런가? 나는 오래 갖고 있어. 정말 오래 갖고 있고 좋은 주식을 갖고 있으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팔아먹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걸 현재까지 갖고 있었으면 나는 이미 돈에서 해방되고 부자가 됐을 텐데 30년 전부터 80년대, 90년대부터 주식을 해온 사람 중에 지금까지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옛날에 외국인이 적게 얼마 몇십 프로 안 됐을 때 외국인 57%가 사기 전에는 개인 투자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고 팔고.
삼성전 IMF 때 3만 5천인가? 7만 원대 그걸 빠져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액면분할 하기 전에 250만 원 액면분할 하기 전에는 왜 개인 투자가 2% 비중밖에 안 되는데 액면분할해서 250만 원짜리 5만 원 딱 만들어 놓으니까 개인 투자자 비중이 12%까지 늘어난 거죠. 지금 이제 언론이 조금 계속 팔고 있잖아요, 개인들이. 이제 외국인이 다시 사고 있고, 그죠? 그래서 이것처럼, 왜 나는 가지고 있고 싶고 좋은 주식 사는데 왜 나는 못 가지고 있을까? 그게 왜 원인이 뭔지 알아야 되는 거죠. 남들은 주식으로 뭐 이렇게 하면 돈 번다 그래서 남들도 다 못 벌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별로 똑똑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돈을 저렇게 많이 벌었을까? 주식으로 벌었다는 얘기 안 하면 복권됐다고 막 그러겠죠. 음모론처럼. 어쨌든 마음의 습관 구조는 습관이란 것은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습관을 만드는 거죠. 애들도 우리 아이가 바꿨어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애가 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부모한테만 교육받아가지고 부모는 막 보는 거나 막 하고 부모는 다 들어준다면 오냐오냐 다 들어주니까 애가 습관이 나쁘게 들어있어요. 막 조금만 더 짜증내고 막 그러면 선생님이 전문가가 와서 다 이제 제대로 가르치면 애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가 바뀌었어 하면 정확하게 지키고 딱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바꿔주는 습관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바꿔주는지 그래서 그런 공부도 해야 되는 거죠. 자, 습관이라는 것은 반복을 통해서 자동화되고 학습된 반응, 즉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좋은 습관을 만든다는 것은 학습을 안 하고 될 수는 없습니다. 막연하게 내가 돈을 번다고 그러는데 돈을 벌어야지. 나는 지금 몇 천밖에 없는데 3천밖에 없는데 난 앞으로 10억을 벌 거야. 10억 벌어가지고 그나마 노후는 편안하게 잘 살아야지. 내가 애 키운다고 은퇴할 때까지 집도 없고 부모가 대준 게 없어서 우리 애 둘이 나가지고 마누라고 집 사고 애 키우고 집도 그나마 집은 부모가 한 푼도 안 물려줬는데 돈이 없다고 집안에 가난하지만 나는 그래도 시집해서 집도 사고 애도 다 키워놓고 결혼도 시키고 이제 했는데 돈이 이제 별로 없는 거예요. 어쨌든 내 노후가 대비 안 됐잖아요. 지금 베이비 부모가 많은 사람들이 노후가 대비 안 됐잖아요. 그러면 노후 대비를 지금 돈이 없는 상태인데 일거리도 없는데 퇴직하면 어떻게 노후 대비를 지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포기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적은 돈을 어떻게 노후 대비를 할까? 그걸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이제. 그러면 나는 3천만 원 가지고, 한 달에 10% 벌면 300만 원이잖아요? 요거 벌어 쓰겠다. 3천만 원 가지고 매달 10%를 벌어서 쓰겠다면 세상 돈은 그걸로 다 갖다 주면 됩니다. 10%를 늘 벌 수 있다면. 무슨 불가능한 영역이죠.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을 하겠다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나는 3천만 원 가지고 앞으로 10년 계획을 사서 3억을 만들겠다. 3억 될 때까지 한 푼도 안 빼겠다. 그러면 3천까지 3억 낼 10배짜리를 한 번 사면 되잖아요. 그죠? 3천 10배 가지고 3억이다. 일단 3억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10배 가는 주식을 가기 전에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요? 만약에 동강 박사가 10배 가는 주식을 줬어요. 많이 줬죠. 제가 배워야 사는데 이 시간에 2016년도, 17년도부터 16년도부터 엄청나게 줬죠. 17년도. 전기차 주식이, 배터리 주식이 없으면 거액자산 될 자격이 없다고 숱하게 얘기해줬어요. 그리고 삼성하고 LG하고 SK가 배터리 셀을 만드는데 그 관련된 소재, 부품 등의 소재 업체는 기본적으로 10배는 가니까 2030년까지 사기만 사고 들고 있으라 2025년까지 들고 있으라만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했었으면 지금은 최소한 몇 배는 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들었더라도 팔아먹고 없잖아요. 그러면 왜 들고 있어야 되는지 그것을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즉 장기 투자에 대한 학습을 해야 돼. 워런 버핏 같은 투자에 대한 것을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죠. 학습을 하는 거죠. 공부를. 그리고 학습을 해가지고 반복적으로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동화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습관화가 시키는데 마음속에 각인되면 잠재의식 속에서 자동으로 반응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심리학자들이 그러죠. 자기 자신을 세뇌를 시키든지 해서라도 내가 3천만 원밖에 없는데 난 3억을 만들겠다고 마음속에 각 목표를 세우고 그걸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든지 해서 나는 3억을 있는 것처럼 주식 투자를 행하면 당연히 3억이라는 돈이 벌리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3천만 원 가지고 주식을
3개를 샀으면 1000만치 3종목 사면 3억 10배 되려면 한 종목만 10년을 갖고 10년 10배 갈 줄을 산다면 3종목을 샀어요. 그죠? 그 중에 한 종목인데 한2 종목 안 된다 해도 그래도 돈이 얼마 이런 이제 또 생각하기 참냐. 그게 아니라 한 종목을 진짜 잘하는 한 종목에 10배 갈 수 있는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10배 아니 더 이상 갈 수 있는 주식을. 그걸 알고 하면 가능하죠. 그러면 나는 3억이 이미 벌려 있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 이미 10배 갈 주식을 지금 사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이미 미래에는 10억, 3억이 돼 있는 거죠. 미래에 내가 그 정도 되려면 현재 그렇게 행동을 해야만 가능한 거죠. 이거는 기본이죠. 성공에.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음 깊이 각인되도록 교육을,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공적인 투자자의 행위는 모든 사람이 같습니다. 의식적인 사고, 즉 합리적, 의식적으로,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의사결정을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그걸 행동을 하는 거죠. 이 행동에서 성공했어요. 그럼 또 반복합니다. 똑같은 것을. 반복 행위를 계속하니까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거죠. 반복. 그러면 잠재의식화 됩니다. 이게 머릿속에, 몸속에 잠재의식화 되니까 어떤 위기가 딱 오더라도 아니 평상시에도 잠재의식이 발동돼서 그게 자동으로 실행되는 거죠. 이게 바로 습관화시키는 거죠. 자동 실행되는 게 가장 우리가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성당에 간다. 그러면 성당에 가면 신부님이 매일 주만 가면 연설을 하잖아요. 성경 공부도 하고 연설도 하고 그 성경책 읽으면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성경 공부는 기본 해야 되니까 다 공부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주말마다 가가지고 듣고 의식하고 잡아하고 그럼 세뇌받듯이 계속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실천하라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반복적으로 매일 주말마다 가서 하면 그 하다 보면 잠재의식화 되는 거죠. 그게 되면서 나는 성경에 있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어느 순간 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동으로 실행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식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성공적 행위 반복이에요. 의식화. 이 주식도 마찬가지죠. 저는 주식을 살 때 수익률을 보는 것보다 물론 수익률을 보지만 장기적으로 보고 리스크를 먼저 보는 거. 지금 들어갔을 때는 리스크가 정말 내려가 손절해야 될지 안 될지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항상 처음 들어갈 때 손해를 먼저 생각하고 손실이 거지 않은 주식을 가서 손절하더라도 반타작되고 30% 손절 안 해도 될 주식을 해가지고 손해나도 갖고 있으면 나중에 몇 배 갈 수 있는 주식이 있으면 그걸 하면 되는 거죠. 자동으로 습관화되어 있는 거죠, 그게. 자, 그 다음에 잠재의식화라는 말은 잠재의식화. 나 자신을 확실하게 믿는 강력한 잠재의식만이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도 능히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이게 바로죠. 우리가 정말 힘든 생활이 힘들고 궁핍하고 힘들어요. 만약에. 그래도 신앙을 갖고 있으면 힘든 게 다소나마 괜찮고 위로가 되고 그 힘든 걸 극복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동안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계속 매주 반복적으로 주말에 가면서 잠재의식까지 해놓은 거죠. 고통은 지금 현재 고통이라도 다 하나님이 허락한 땡구고 그것을 겪어내면 또 좋은 세상이 온다고 그러고 구원받을 거라고 그러니까 나의 현재 고통도 계속 반복 듣다 보니까 잠재의식화 돼서 위기 힘들어도 다 극복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앙이란 건 그것처럼 그런 거죠. 그래서 위기가 역경이 왔을 때 가장 강력하게 쓰는 것은 잠재의식화 시켜놓은 나의 주식에 대한 투자에 대한 마인드, 그 각인된 생각, 습관화된 생각, 즉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워런 버핏처럼 소로서처럼 안 되는 것은 종목이 워런 버핏보다 종목은 제가 준 게 훨씬 더 빨랐어요. 늘. 그런데도 그만큼 돈은 못 벌죠. 저도 그렇고 투자자가 그래요. 그죠? 제가 2011년도와 12년도 HLB는 1,800원에서 10만 원 간다고 50배는 기본. 임상 3상 끝나면 무조건 10만 원 간다고. 2천만 원 사가지고 있으라고. 수탁이 그런데 100배가 갔습니다. 그때 8년 만에. 저도 5배밖에 먹고만 나왔어요. 그죠? 그게 뭐냐 또 보면 그 이후에도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도 조선시대 있지만 셀트론 같은 것도 3,000원대, 3만 원대, 30만 가는 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16년도, 17년도 삼성 SDI면 10만 원대, 20만 원대도 60만 원대는 당연히 가는 거고요. 당연히 10배는 가는 거고, 지금 76만 원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전기차 확실하게 시장을 점하면 30배, 250만 원 기본 가는 거죠. 근데 그걸 확실히 못 겪는데, 그걸 과연 내가 끝까지 들고 있을까요? 마음이 급하 못 들고 있잖아요. 그것은 내가 장기 투자에 대한, 역경이 왔을 때 장기 투자에 대한 잠재의식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을 못 하는 거죠. 당연히 가는데 왜 당연히 간다는 생각을 왜 해야 되냐고요? 그걸 바로 그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장기 투자 공부를 해서 내가 과거에도 해봐서 성공을 했는데 그럼 지금 앞으로도 당연히 하니까 아무리 위기가 와도 팔아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팔아먹을 이유가 없는데 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의식화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역경을 견디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견디니까 당연한 거죠. 그게. 그래서 바로 장기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철학화를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기다리는 거죠. 내가 평생 한 번의 원칙을 어기면 이번에는 원칙을 안 지키고 장기 투자 원칙을 안 지키고 나는 위에 팔고 다시 빠지면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다음에도 못 하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그 원칙을 어떤 경우도 지키면 성공하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 모든 게 최초의 원칙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마음의 습관 구조라는 건 어떻게 형성되냐면, 보시면, 정신적인 습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신념, 행위의 원동력, 믿음이죠. 신념, 바로 믿음. 제가 이제, 2020년도, 22년도, 21년도 뭐 2차 전지하고 뭐 다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면 22년도는 많이 빠졌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신념만 갖고 있으면 팔아야 되지, 한 주라도 팔면 안 되는 주식들인데, 앞으로도 이제 공장을 막 짓고 있고, 외국에, 미국도 공장 들어가 짓고 있는데, 굳이 가격을 시세를 보고 내가 팔아야 필요가 없는데 나는 팔아먹게 되는 거죠. 그럼 안 판다고 신념을 갖고 있어요. 원동력이 되는 믿음을 갖고 있더라도 진짜 계좌가 내려가는 거 보면 팔고 싶겠죠. 그죠? 여기서 팔아 저 밑에 가면 다시 사야지. 아니면 힘드니까 판다든지. 이 신념 가지고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신념보다 더 깊은 신념은 종교적 신념이죠. 그래서 종교적 신념까지 가야만 장기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워런 버핏이 수면제 먹고 10년 뒤에 일어나면 장기 투자 성공하지. 안 그러면 장기 투자 성공 못 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거죠. 그래도 신념이란 게 머릿속에 있어야만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음의 전략은 내부적이고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과정. 마음의 전략, 무의식 과정을 반복적으로 해야만 자기 것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습관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감정적, 그 동기부여라도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금방 때려치우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식을 갖고 있는, 자식을 키우는 사람과 안 키우는 사람의 차이는 아주 커져. 습관을 지탱해 주는 감정. 나는 계속 직장 다녀가지고 계속 그만두지 않고 퇴직까지 붙어 있어가지고 애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자식이 있는 분, 자식을 때문에 그 역경도 있고 그 감정적인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그걸 극복해내는 거죠. 그 구조가 이제 고차가 되는데요. 또한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는 뭐 관련된 기술도 있고 필요한데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마음의 습관을 고쳐 제대로 원래 내가 목표로 그 목표에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습관을 만들어야 되고 잘못된 습관들은 다 고쳐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정상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고요. 자, 그러면 서로 다른 정신적 습관을 비교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스스럼 없이 잘 어울리는 사람과 외톨이인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세 부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신념이란 것은 각자 이 사람들이 자기가 신념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행동할 거 아니에요. 그죠? 신념이란 건 뭐냐? 스스럼 없이 잘 어울리는 사람은 사람들이 모두 재밌기 때문에, 누구한테 가도 재밌기 때문에 그냥 가서 노는 거죠. 재미있잖아요. 그죠? 이런 신념을 갖고 있는 거. 외톨이는 나는 별로겠다. 나는 자신감은 별로야. 뭐, 외모도 별로고, 뭐 성격도 뭐, 서로 나쁜, 난 또 상처받기 때문에 이런 신념을,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혼자만 있는 게 마음이 편한 거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그 중에서 몇 사람 재밌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재밌는 사람한테 접근만 하는 거죠. 이 마음의 전략은 잘 어울리는 사람은 사람들이 재밌을 것 같지 않아? 내부 목사 그는 같지 않아? 물으니까 재밌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가서 같이 어울리는 거죠. 외톨이는
내가 과거에 이렇게 어울렸던 상처받았던 기억이 있으니까 마음의 전략은 안 가는 거죠. 상처받은 기억이 자꾸 떠올리는 게 전략이 떠오르니까 뭐 행동을 못하고 외톨이 되는 거죠. 아니면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 사람은 내게 재밌을 것 같지 않니 하는 내부 목소리 조금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나마 조금 나았고요. 마음의 초점은 스스로 잘 어울리는 사람 외부 지향적이고 외톨이는 내부 지향적, 자기만 생각하고요.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자기하고 자기 중심적은 다소 내부 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나마 외향적이나 내향적이죠. 감정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감정은 호기심이라든지 흥분 이런 것 때문에 호기심과 흥분이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거죠. 이 사람한테 알아보자 산 거죠. 그래서 외톨이들은 상처받을까지 어울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상처받기 때문에 거의 바로 지탱해 줄 수 있는 능력인 거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 사람은 불확실한 기분이 들기 때문에 자기 위주로 가는 거죠. 자, 테크닉은 습관의 정신적인 구조의 테크닉에는 친밀한 기분이나 좋은 경청자라든지 해서 다른 사람 말도 잘 듣지만 자기도 얘기도 잘하고 그래서 테크닉 이런 게 필요한 거고 필요해서 하는 거. 외톨이들은 거기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혼자 경청도 안 하고 그냥 혼자 가만히 있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회의적이지만 다소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하면서 그래도 조금 다시.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외톨이를 벗어난다든지 아니면 자기 중심 사람이 전체 잘 어울려 하면 이 전체적으로 습관이 이렇게 돼 있는 습관의 구조를, 습관의 마음의 구조를 바꿔가야 되는 거죠. 고쳐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바꿀 수 있는 거죠. 이게 주식 투자에 하다 보면 주식 투자에 대한 생각들이 신념이나 마음의 전략이라든지 마음의 초점이나 감정이라든지 테크닉이 전부 다 나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그것을 완전히 고쳐야 되는 거죠. 그걸 고치기 위해서는 신념 이런 것을 다 잘못된 건 고쳐 나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마음의 습관 구조에는 당신이 이해하는 분야에만 투자하라. 제가 늘 그러잖아요. 상담할 때, 시청자님,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냐고, 이렇게 물어보죠. 그건 대충 알아요. 근데 이렇게, 왜 그때는 10% 먹었는데 안 팔아가 지금 이렇게 손해가 30% 나 있어요? 근데 그때는 10% 났어. 왜 안 팔았냐고 물어보면 더 갈 것 같았어요. 모르는 거잖아요. 시세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도 모르고 그 회사가 뭐 하는지도 잘 모르고 비즈니스 사업 모델도 모르고 그러면 모르면 안 해야 되는데 돈을 갖다 넣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손해가 나는 거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돈을 못 버는 거죠. 자신이 잘하는 분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하는 분야. 투자의 대가들은 자신이 이해하는 분야만 하는 거죠. 워런 버핏이 특히 그렇잖아요. 그 아마존이 주가가 수십 배, 100배씩 올라가 그럴 때도 아마존을 투자를 안 했잖아요. 그죠? 테슬라도 동방바스도 2015년부터 아는 테슬라 주식을 전기차 대중화는 테슬라가 잘 팔리 흑자 전환돼야 대중화가 된다. 그래야만 다른 자동차 회사가 들어가서 경쟁을 하지. 그럼 테슬라가 대중화된지 테슬라가 흑자만 되면 무조건 대중화되는 거. 2019년도 3분기 흑자 전환됐으니까 2019년 3분기에 흑자 전환 무조건 전기차는 올인해야 되는 거죠. 뭐 모든 걸 투자하면 그러면 대중화되기 때문에 그전에 대중화가 100% 된다고 보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워런 버핏은 모르니까 안 한 거죠. 전혀. 그런데 IT도 안 하고 그랬는데 애플은 나중에 했잖아요. 결국은. 그 다음에 테슬라도 샀다 그러죠. 올해. 300달러가 100달러 왔을 때 폭락하고 난리 났을 때 1월달 산 거예요. 테슬라는 엄청나게 올라갔으니까 살 기회가 없이 올라간 거죠. 워런 버핏 보기에. 그가 막 3분의 1 타작되니까 딱 사버린 거죠. 기다렸다가. 바로 저평가 쌀 때 사는 거죠. 자, 그만큼 이제는 사는 거예요. 이제는 이해했다는 거죠. 이해하기 전에 전혀 안 샀잖아요. 그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거 계속 사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죠. 그 실패한 투자자들은 자신이 하고 있는 투자에 대한 깊은 이해가 투자 성공의 필수 요건이라는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전문 분야에서만 이익 창출의 기회가 존재하는 사실도 좀처럼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냥 대충 사가지고 뭐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 대충 사고 손절가도 보지 않고 목표가도 보지 않고 대충 보고 대충 하다가 손해나면 번전 오겠지? 물 타야지?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용어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안다고 돈을 버는 거예요. 대학 교수가 주식 공부를 하면 돈을 벌 것 같잖아요. 대기업체 직원이 주식 공부와 돈을 벌 것 같죠. 많이 안다고 돈 버는 게 아닙니다.
경험과 다 차야 돼. 이 지식이란 것은 아는 것, 친숙한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사람에게 정보를 하든지 아니면 정보에 대해서 안다든지 아니 특정 주제에 대한 이해를 한다든지 그럼 알려진 건 여리가 다 한다든지 그래서 내가 직접 간접 경험에서 아는 게 지식이라 그죠.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 정보도 지식이죠. 일단 누구가 이렇게 살아가고 좋아요. 정보에 그죠. 그 지식은 있어요. 그죠. 그건 내가 그런 걸 사가지고 손에 놨어요. 그건 이해죠. 아, 손에 놨으면 앞으로 다시는 정보주를 안 하면 되는 거죠. 난 바이오주 잘 모르는데 바이오주 제가 손에 놨어요. 바이오주 모르는데 누가 이렇게 대충 바이오는 신약하면 뭐 올라가고 이런 데 알았어요. 그죠? 그건 지식이죠.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손에 놨어요. 그럼 다시는 안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모르니까 또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러면 자꾸 습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라는 것은 의미를 인식하고 뭐 언어학을 한다든지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특정 주제에 다, 막 전기차 배터리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전기차 배터리 모든 것을 2017년부터 5탄까지 했는데 주식을 수억치 사놓고도 전기차 배터리의 구조, 양극재가 배터리 단가에 한 40% 차지하는지도 모르고 분리막이 뭔지 모르고 동박이 뭔지도 모르고 흑연이 어디에 들어가고 흑연 인조흑연부터 어떤 마이크로가 뭔지도 모르지만 뭐 기술이 화학 배합 기술이 어떻게 되고 니켈 코발트 망간이 어떻게 형성이 어떻게 배합하려고 그중에 니켈을 많이 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아니면 언극제 실리콘을 5%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알아야 되는 거. 이걸 아는 게 이해라는 거. 이해를 하고 그것도 실제로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 게 주식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언어를 하면 언어에 대해서 언어학을 다 알든지 그냥 한글만 안다고 국어를 아는 게 아니죠. 자, 어떤 것의 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접 체험을 통해 몸으로 습득하는 거. 이게 바로 이해를 하는 거죠. 나는 주식을 이해를 하는 것은 내가 직접 경험을 쌓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험을 쌓은 게 무의식적 능력이 되려면 경험을 쌓아가지고 능력에서 뭐 됐어요. 그죠? 그럼 되면 그게 이렇게 하면 잠재의식에 각인되거든요. 잠재의식 속에 계속 각인되면 이게 습관화가 됩니다. 그러면 투자가 성공하는데 우리들은 무의식화도 하지 않고 그냥 의식적인 안 것을 샀다 팔다 대충 하니까 손해 나네. 손해 났으니까 대충 했다. 위에 사니까 손해 나. 올라간 거 사니까 손해가 줄어났으니까 무의식적인 각인되는 거죠. 그래서 올라간 주식 안 사고 내려온 주식 사잖아요, 주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먼저 해야 되고요. 이해는 필수적으로 쓰다. 어떤 성공에 대해서는 마음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자, 그 다음에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복리의 마법을 워런 버핏도 그렇고 소로스 복리를 해서 이렇게 연간 25%밖에 안 되는데 수백 배를 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금과 이자를 재투자해가지고 반복적으로 재투자하면 되는데 그러면 수익이 기하수에서 늘어나요. 근데 이것을 이해를 했어. 지식도 습득했는데 이거를 실제로 해봐야 되는 거죠. 올인하든지 어떤 집중해, 복리 효과가 어떤 식으로 나는지를 이 금융을 해봐야만 되는데 그걸 해보고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보고 계속 분산 투자하고 손해났다 팔았다 익났다 팔았다 하니까 복리가 전혀 안 되잖아요. 주식의 장점이 복리 투자 상품인데 만약에 내 돈을 2배로 배로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야 되냐면 보니까 요즘 상부 돈이 그렇게 없어요. 그죠? 그러면 뭐야? 주식 투자밖에 없는 거죠. 그럼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일단은 마음의 질량, 손절하지도 않아도 될 주식을 영역 올인 투자를 해야 되는 한 종목. 그 다음 습관을 지태주 감정이라는 것은 영웅을 따라야 되는 거죠. 장기 투자, 이런 분야는 장기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아니면 워런 버핏 따르든지 제가 장기 투자 잘하니까 장기 투자 저를 따르든지 이게 감정적 이렇게 해서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관련 기술은 통찰력이 만들든지 아니면 매매 기법이 있든지 포트폴리오 구성한다는 방법들이 있다. 이런 걸 하면서 되는 거죠. 그래서 틈새 시장은 당신이 이해하는 다 할 필요 없는 거 시장을 내가 잘하는 한 분야만 알아도 틈새 시장 알아도 돈은 벌리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자동차 산업은 과거에 50년 성장했어요. 그죠? 그러면 자동차 산업 틈새 시장은 전기차 시장이에요. 그럼 2010년부터 지금 25년까지 틈새 시장이 아직까지는 세계에서 10대 중 한 대밖에 전기차가 아니니까 틈새 시장. 그러면 틈새 시장에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것만 알아도 자동차 다 몰라도. 그럼 2030년대 가면 어떨까요? 30년대 자동차 사는 전기차 시장 틈새 시장이니까 전기차 시장 그때 주류 시장이 되겠죠. 그럼 난 틈새 시장 보려고 했으면 주류 시간 되기 전에 나와야 되는 거죠. 2020년까지 주식하고 나와야 되는 거죠. 전기차는. 이렇게 생각해서 마음을 이렇게 습관 구조 이해하는 분야를 바꿔놔야 되는 거죠. 자, IT 종사자, IT 주식을 하면 되고요. 바이오 제약 주식 하는 게 더 성공 확률이 높고
정권 분야 종사자는 차트를 배우니까 차트도 감안해서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해야만 성공에 더 마음의 습관이 잘 구조가 되는 거죠. 편안하게. 투자의 대가들은 자본을 지키는 것, 잃지 않는 거죠. 바로 자본 유지하는 것. 실패한 투자자는 단지 많이 버는 수익률만 쫓아가잖아요. 저는 수익률 쫓아가는 분들은 계속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허송세월을 그러잖아요. 실패한 또 수익만 쫓아가. 돈을 관리를 못 하는데요. 워런 버핏도 돈 잃지 말아라. 조지 소로도 이제 시장에 남아있는 돈이 종잣돈을 잃지 말고 있어야 된다. 모든 투자 대가들은 원본을 지키라는 거죠. 평가손을 지켜야 내가 들어갈 때부터 손실을 제어하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손실을 평가하는데 주식 투자에서는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큰 위험을 감수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투자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익이 이만큼 1달러라면 손해도 1달러 나면 가능한 잠재적인 손실 1달러 아무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동전의 양면 굴리도 앞면 뒷면 나오고 5대5잖아요. 그죠? 그렇게 주식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현 가능한 경우 높은 경우 즉 1달러를 버는데 나의 손실은 1000달러 버는데 나의 손실은 100달러도 안 되는 거죠. 즉 적은 손실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주식을 해야만 복리가 되고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내가 위험한 주식을 안 해야 되는 거죠. 잘 모르는 주식은. 그래서 가능성 높은 사건. 2010년도에 15년도 가능성 높은 사건은 전기차 시장이 개화되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2030년, 40년대에 가능성 높은 시장 뭘까요? 인조인간 시대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 인조인간 시대에 관련된 수혜주를 사놓으면 10배, 100배는 기본 먹겠죠. 그건 가능성 있는 시대가 지금 오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 생각하고 가능성 있는 사건을 가지고 미리 일어난 사건 내가 미리 투자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잃지 않는 거 마음의 습관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투자의 습관은.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에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면 2015년도까지는 2010년부터 90년도 후반 2000년도 초반부터는 화장품 시대, 즉 소비의 시대가 왔어요. 그죠? 그러면 그 고성장기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2015년까지 리스크 제로입니다. 아무 때나 들어가도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데 15년 사드부터 시작해서 소비 시대가 끝난 시대인데 그때부터 화장품 주면 무조건 손실이죠. 엄청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로우 리턴 하이 리스크죠. 그래서 손실을 미리 평가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자, 삼성 SDI입니다. 요거는 2017년도 급등하고 18, 19년 안 갔는데 2020년 또 급등했어요. 그죠? 그때 2015년부터는 전기차 시대에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2015년부터 25년까지는 리스크 제로인 시장이에요. 이 종목, 전기차 시장은. 그러면 엄청나게 성장하니까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경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미리 손실을 평가할 때, 과거에 샀을 때 리스크가 없다는 거, 제로. 그때 투자해야만 큰 돈을 벌면서 습관 이렇게 보면 워런 버핏을 뛰어넘을 수 있는 아니면 워런 버핏을 따라갈 수 있는 투자의 대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오늘은 거액자산 탄생 기본 마인드는 다음 주에 이제 할 건데요. 고정하는 가감히 버려라. 내일 오늘로 나아지겠지. 오랜 해보 아니죠. 이제는 잘못된 투자 습관을 가감히 버리고 하시라. 그래서 잘못된 투자 습관 버리는 방법 중에 가장 투자 철학화를 만드는데 다음 주에는 제가 투자 철학화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휴인데요. 잘 쉬시고 그동안 잘못된 게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서 고치는 방법을 고민을 많이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